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문제풀이 동영상 정말 오랜만이죠. 작년 3월달인가에 올려놓고 거의 1년 가까이 올리지를 못했는데 그동안 교재 출판도 그렇고 강사가 좀 문제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시험마다 열심히 문제풀이 동영상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도 꼭 이번 회차 동영상이 다 업로드 된 다음에 같이 촬영이 되는 대로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2회차 4월 19일 날 진행된 시험입니다.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론 1번 문제. 기대불일치 이론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성과가 기대보다 나은 경우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면 제품의 성과, 그 다음에 기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제품의 성과가 일단 기대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실제로 현장 가서 받은 서비스가 내가 기대 가지고 이 현장을 간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긍정적 불일치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죠.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정도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류 중 기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기반 프로세스라고 물어봅니다. 기반 프로세스 그러면 딱 두 가지 떠오르셔야 되는 건 경쟁자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게 핵심 프로세스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내놓고 보니까 핵심이 아니었더라 라는 관점의 내용이 기반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1번을 좀 볼까요? 1번에서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서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라는 표현만 보고도 경쟁 프로세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보기 내용입니다. 2번, 프로세스의 초점이 고객 만족에 있으며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고객의 기대 수준과 대비하여 판단이 가능하다. 기대 수준과 대비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면 경쟁 프로세스입니다. 1번, 2번이 다 경쟁 프로세스네요. 3번, 변화하는 이라고 나오자마자 저희 유추할 수 있죠. 자, 이건 우리가 변혁 프로세스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변화하는이라는 변화라는 말 자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4번, 프로세스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치 있다고 파악되지만 실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핵심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실제로 기반 프로세스죠. 5번, 미래의 산업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람, 기술, 프로세스를 결합해 조직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미래, 과정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변혁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똑같이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슈메너가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의 내용 중, 자,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죠.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서비스 팩토리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그럼 서비스 팩토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워딩으로만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방사면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방사면 중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실제로 위에 있게 된다면 노동 집중도가 낮습니다 라는 게 될 거고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에 있다 그러면 상호작용 개별화가 낮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낮은 상호작용, 높은 노동 집중도. 2번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서비스 팩토리는 위에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 서비스 팩토리, 서비스샵, 전문 서비스, 대중 서비스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사분면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대기 시스템 유형 중 단일 대기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단일 대기열 같은 경우는요, 한 줄석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가장 최대의 큰 메리트는 빠르다에 있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체적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럴 리가 없죠. 단일 대기열의 최대 메리트는 빠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1번이 답입니다. 2번 어느 줄에서 대기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한 줄석이니까요. 줄이 길어지는 경우 고객 이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당연하죠.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일 입구로 되어 있어 끼어들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하죠. 애초부터. 5번 고객이 오는 순서대로 대기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의 공정성이 보장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1번만 올바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전혀 좀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도 단일 대기열, 다중 대기열 뭐 의미 정도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솔로몬과 구트만이 제시한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일단 문제에서 솔로몬과 구트만, 그럼 이 사람들은 접점이라는 걸 대인 간의 상호작용, 쉽게 해서 인간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쇼스텍이 실제로 고객이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이라고 해서 사물로까지 넓혀놓은 관점, 두 가지를 아마 비교하게 되는 문제가 일반적일 거고요. 아니면 솔로몬과 구트만이 얘기한 접점의 특징에 워딩을 바꿀 겁니다. 1번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맞죠? 서비스 접점의 목적은 정보 교환에 있다. 맞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3번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원격 접점, 전화 접점, 대면 접점이 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고, 과정 중심적인 역할 수행이 돼야 된다. 얘가 잘못됐죠.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있어서는 내용이 과정 중심적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 돼야 된다. 얘가 맞는 설명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양자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 문제도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PC본 다이어그램의 단계별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것. 자, PC본 다이어그램의 플로우를 찾는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불만족한 고객은 절대 우리 현장에 저는 어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 매장을 다시 방문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의견을 전달해 주는 고객은 현장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을 밑바탕에 까시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저 고객 뭐 때문에 삐진 거야?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의 명확한 정의.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 자꾸만 삐졌다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 라는 걸 찾게 되면 일단 큰 덩어리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주요 원인 범주화. 저희가 이걸 배우실 때는 이제 브런치라고 배우게 되시죠. 이 범주화가 덩어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덩어리까지 만들면 원래 다음 단계는 세분화 단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하고 간다라는 전제 조건을 아까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말을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자유연상 기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잠재 원인 브레인스토밍 실시, 네 번째가 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범주화를 하셨으니까 네 번째 단계가 주요 원인 범주의 세부사항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네 번째 단계여야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구나, 근본 원인 확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문제의 오답은 4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이 순서는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라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품질 기능 전기 QFD 분석 도구 중 품질의 집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HOQ에 대한 구성 요소라는 문제가 나오면은요, 얘는 좀 암기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객의 요구 품질, 설계 특성 간 상관관계, 설계 특성, 상관관계, 설계 품질, 계획 또는 목표 품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6개 정도는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1번에 설계 특성 맞고요. 2번 설계 품질 맞고, 고객 요구와 중요도 맞습니다. 4번 설계 특성의 상관관계 맞고요.
5번 조직관리 시스템 재구축. 자,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갖고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이 아니고요. 원래 문제는 재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오탈자가 났네요. 그래서 구축이 아니라 재구축, 이거 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 유형이죠. 저희 CS 개론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의 패턴. 10번 문제 중에 한 문제가 턱 막히는 게 나올 텐데 이번 시험에는 7번째 7번 문제에서 이런 형태가 표현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문제. 이휘재 교수가 주장한 고객 만족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휘재 교수님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또는 서울대학교 교수님, 서비스 마케팅의 대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본다면 전부 다 마케팅 측면에 관련된 걸로 정의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셨었고요. 1번,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그 기업의 고정 고객이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고객의 기호 변화를 예측하고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여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해준다. 맞죠? 마케팅적인 관점이니까. 3번, 대중정보사회의 확산으로 소비자가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확산되었다.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휘재 교수님이 아니라 마이네트라는 학자가 고객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요소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휘재 박사님이 얘기하신 워딩을 바꿔서 내용을 틀리게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학자가 이야기한 걸 문제에 갖다 끼워넣은 문제 유형입니다. 19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자주 보고 계시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에 나오는 4번, 5번 또한 다 마케팅적인 내용으로 이휘재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맞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될 문제 유형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기업이 고객 만족 경영의 혁신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일단은 혁신에 실패합니다 라고 하면 고객 만족 경영이니까 전사적, 그 다음에 고객 지향 두 가지가 되지 않는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딱 맞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가지가 위배되는 걸 문제로 내면 좀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지금 보시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기업, 기회, 포착의 실패. 자, 이건 맞습니다. 2번, 이익과 원가 개념의 고려. 자, 이게 맞을까요? 실패 요인에 이거는 서비스 기업의 고객 만족 경영의 혁신을 위해 고려해야 할 특징. 정병원 박사가 2005년도에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오답 같은 경우는 2번이 일단 오답입니다. 3번, 전사적 합의점 도출 실패. 4번, 기업 측면의 지나친 비용 절감 강조. 5번, 혁신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 다 맞는 내용입니다. 혁신에 실패하는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2번에 이익과 원가 개념의 고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비스 기업의 고객 만족 경영의 혁신을 위해 고려해야 할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본 경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노드스트롬의 기본 경영 원칙은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상의 퀄리티,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가져다가 고객에게 최고의 밸류,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모든 제품을 구색 셀렉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들의 기본 경영 원칙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따지면 문제에서 1번 합리성이라는 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쭉 지금 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풀어봤는데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문제 유형이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7, 8, 9번의 문제가 실제로 9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일정 부분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의 조금 생각하고 고르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지껏 설명드린 문제풀이라든가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 또는 문제풀이 팁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출판된 자료 이 문제집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분명하게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해 보시면 제 카페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오셔서 다양한 기출문제 분석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공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빠른 시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 키워드만 잡았는데요. 하여간 보신 영상을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고 계속 좀 볼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 CS 개론 문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